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라면 서로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철없던 모습부터 중년의 고민,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른 서로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지켜봐 왔을 것이다. 이런 친구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진다. 가면을 벗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와 친밀감에 취해서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숨겨야만 하는 비밀들이 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 라고 했다. 친밀함이 곧 무례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더 깊은 배려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40년의 우정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오히려 오랜 친구일수록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약한 부분이 있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40년의 우정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민감해진다. 젊을 때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자존심도 강해지고 체면도 더 중요해진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 부적절한 행동 하나가 평생의 우정을 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40년 지기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깊이 들여다보자. 진정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 친구의 과거 실수와 치부를 들춰내지 말라. 4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친구의 온갖 실수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바람기, 사업 실패의 내막,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행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후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화하려고 하기도 한다. 어떤 실수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실수는 가족들조차 모르는 비밀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친구라는 이유로 함부로 들춰내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너 기억하지? 20년 전에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울 때, 그때 내가 사업 망해서 우리한테 돈 빌리러 다닐 때, 네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친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설령 농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친구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또 할지도 모른다. 결국 친구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될 수도 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 양반들의 위선, 백성들의 고충 등등.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학문적 성찰의 재료로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작, 활동에 매진했다. 개인의 비밀은 지키되 사회적 교훈은 얻어내는 지혜를 보여준 것이다. 친구의 과거 실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라.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실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조용히 도와주라. 잘못을 저지른 과거보다는 그것을 뉘우치고 노력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자세다. 만약 친구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주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더 성숙해진 것 아니야?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말들로 친구가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또한 친구의 현재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평생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주라. 비난보다는 조언을,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주라. 특히 친구의 가족사에 관련된 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시댁이나 친정과의 불화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급하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친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금기사항이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돈 문제는 사람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경제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거론당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어떤 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큰 병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고 때로는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친구의 과거 연애사나 결혼 전 이야기들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 특히 친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족들이 모르는 과거의 일들을 친구가 함부로 폭로한다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또한 친구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이나 포부 중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들춰내며 놀리지도 말라. 너 젊을 때 소설가가 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사업가가 되어서 대박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친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친구의 과거 실수나 치부를 알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정의 본질이다.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 서로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만약 친구가 현재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것을 들춰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친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두 번째, 친구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함부로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40년 지기 친구라면 서로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부터 지켜봤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 학창 시절의 성장 과정, 그리고 지금은 어른이 된 그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함께 봐왔을 것이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생겨서 3대가 어울리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자녀들에 대한 비교나 비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것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 큰아들은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니? 우리 집에는 벌써 둘째까지 낳았는데 네 딸은 직장을 또 옮겼다며.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네 손자는 좀 산만한 것 같던데. 우리 손자는.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자신의 자식이 남과 비교당하고 비판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아이마다 성격과 재능이 다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친구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 친구의 교육 방식이나 양육 능력을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수히 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들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아들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키워주려 노력했다.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직업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르다. 결혼관도 바뀌었고 직업관도 달라졌고 성공의 기준도 달라졌다. 예전의 잣대로 지금의 젊은 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친구의 자녀가 이혼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이나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참 힘들겠네.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도의 따뜻한 말이면 충분하다. 자녀들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자녀가 승진을 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친구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런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또한 친구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삼촌이 말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은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자녀의 부모인 친구도 자신의 교육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손자,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는 새 생명과 같다. 그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자랑스럽다. 그런데 손주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어떨까?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읽는데, 우리 손주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런 비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발달 단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다. 어떤 아이는 말이 빠르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차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의 손주가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늦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시하지 말라. 요즘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다. 모든 아이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접근하라. 네 아들 정말 효자구나. 네 딸이 참 씩씩하더라. 내 손주가 정말 귀엽다 같은 칭찬의 말들을 해주라. 부모와 조부모에게는 이런 말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다. 만약 친구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섣부른 조언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해주라. 그래, 요즘 애들 키우기 정말 어려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같은 말들로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라. 모든 부모는 자녀 문제로 고민한다. 그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특히 친구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저질렀거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최선이다.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말은 아껴야 한다. 자녀들의 결혼 상대나 사위, 며느리에 대한 평가도 함부로 하지 말라. 내 며느리는 좀, 내 사위가 같은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가족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다. 외부인이 함부로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친구의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주라.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라. 그것이 40년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정약용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고 했다. 친구의 자녀들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이나 간섭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정을 지킬 수 있다. 각자의 가정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친구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세 번째, 친구의 현재 처지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떨어진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도 은퇴와 함께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상대방의 현재 처지나 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특히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네. 예전 같지 않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쇠퇴를 지적당하는 것 같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정약용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일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친구의 능력 저하나 처지 변화를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특히 친구가 지적해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을 굳이 확인받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란다. 친구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요즘 깜빡하는 게 많네 라고 지적하지 말고 조용히 도와주라.
중요한 일을 상기시켜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다시 알려주거나 함께 확인해 주라. 지적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 신체적 능력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잘 걸었는데 요즘은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네. 청력이.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굳이 확인시켜 줄 필요 없다. 대신 그런 불편함을 배려해 주라. 천천히 걸어주고 큰 소리로 말해주고 글자가 작은 것은 읽어주라. 경제적 능력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조심해야 한다. 은퇴하고 나서 용돈이 줄었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 예전처럼 호탕하게 쓰지는 못하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다. 굳이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배려해 주라. 비싼 식당보다는 저렴한 곳을 제안하고 자신이 계산을 자연스럽게 하고 값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하라. 하지만 그것을 친구가 눈치챌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지는 말라.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금물이다.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연락도 안 오지. 예전에는 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권력이 없어지니까 달라졌지. 이런 말들은 은퇴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사회적 지위를 잃은 것에 대한 허탈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문제 삼는 것도 좋지 않다.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것은 모르겠지.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지. 인터넷은 할 줄 아나. 이런 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세대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을 소외시키는 일이다. 대신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자고 제안하라. 우리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볼까? 요즘 젊은 애들이 뭘 하는지 구경이라도 가보자.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다. 혼자 뒤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배워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상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신중해야 한다. 많이 늙었네, 병색이 보인다.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든다. 건강의 변화는 스스로 가장 잘 느끼고 있다. 굳이 타인이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 친구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되 능력을 의심하는 표현은 피하라.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같은 걱정의 표현은 좋지만 이제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치료가 잘 될까? 같은 의심의 표현은 좋지 않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판단이 흐려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정신적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매우 모독적인 표현이다. 대신 친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 내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같은 말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끝까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나이가 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기에 더욱 집중해서 연구하고 저술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친구의 현재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 여전히 그 안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고 인생을 살아온 내공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라. 지적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 40년 우정의 가치는 서로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애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젊었을 때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현재의 모습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능력이 떨어져도 처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이제 절대로 숨겨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 친구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나 불만. 40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친구의 모든 면을 다 알게 된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격적인 문제, 행동 패턴, 가치관의 차이, 생활 습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진짜 속마음이나 불만을 친구에게 직접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사실 나는 내가 항상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 너의 그런 성격이 정말 싫었어. 이런 말들은 40년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면이 완벽할 수는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상처만 줄 뿐 개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킨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고 했다. 비판보다는 칭찬이, 지적보다는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크다는 뜻이다. 친구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자기 얘기만 한다고 느낀다면 너는 자기 얘기만 한다고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라.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면 너는 항상 늦는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다음에는 여유 있게 만나자고 제안해보라.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혹시 이런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식으로 말하라. 그리고 둘만 있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라. 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나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완벽한 친구는 없다. 단점도 포함해서 친구다. 만약 친구의 어떤 행동이 정말 참기 어렵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라. 예를 들어 친구가 술을 마시면 성격이 달라진다면 술자리는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라. 친구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주제는 대화에서 제외하라. 친구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라.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혼자서 일기에 써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하지만 그 불만을 당사자인 친구에게 직접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화가 났거나 실망했을 때 하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사실 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왔어.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진심 토론은 대부분 관계를 망친다. 대신 친구의 좋은 점에 더 집중하라. 40년을 함께 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에게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증거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주 상기하라. 또한 자신의 문제는 없는지도 돌아보라. 친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혹시
자신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서 보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해보라. 친구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친구가 어떤 기분일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좋은 선택이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 친구에게 받은 은혜나 도움에 대한 불만이나 후회. 4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신적 지지를 해주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도움들은 우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도움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제때 돌아오지 않거나 도움을 준 것에 비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런 감정이 생긴다. 이런 불만이나 후회를 친구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내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것 기억하지? 내가 없었다면 넌. 이런 말들은 친구에게 부담과 수치심을 준다.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기분은 우정을 불편하게 만든다. 진정한 도움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정량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은혜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만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계속 언급하지 말라. 언제 갚을 거야? 내 돈 기억하지? 이런 말들은 친구를 위축시킬 뿐이다. 차라리 그 돈은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라. 친구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을 것이다.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갚아지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위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네 일로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친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에게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하다. 도움을 받은 것을 자랑할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한다. 만약 친구에게 받은 은혜나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언급하며 부담을 주지 말라.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우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계산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친구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특히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과거에 도움을 준 것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잔인하다. 내가 예전에 도와줬을 때는 그때 내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말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 대신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라.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표현하지 않더라도
친구는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도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40년 동안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도 기억하라. 도움에 대한 불만이나 후회가 생겼을 때는 그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라. 친구에게 직접 표현하지 말고 혼자서 정리해보거나 다른 활동으로 마음을 돌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들도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 친구에 대한 질투심이나 경쟁의식. 4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인생을 지켜봤을 것이다. 때로는 친구가 자신보다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질투심이나 경쟁의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친구에게 드러내는 것은 우정을 해치는 일이다. 너는 참 좋겠다. 너만 잘 됐네. 너는 운이 좋아. 이런 말들 속에는 질투심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친구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순수하게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질투가 가장 흔하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거나 좋은 투자로 돈을 벌었거나 자녀들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을 때 질투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자가 다 좋겠네. 돈 걱정 없으니까 편하겠다. 이런 말들은 친구를 불편하게 만든다. 건강에 대한 질투도 있을 수 있다. 친구가 자신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젊어 보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너는 건강해서 좋겠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이런 말들도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에는 질투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질투도 흔하다. 친구의 가족이 더 화목해 보이거나 자녀들이 더 성공했거나 손자, 손녀가 더 잘생기고 똑똑해 보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내 가족은 참 화목하네. 내 자식들은 다 잘됐네. 이런 말들에 질투심이 담겨 있다면 친구가 느낄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인정에 대한 질투도 있다. 친구가 더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명예로운 일을 할 때 부러워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인생이 순탄했네. 너는 운이 좋았어. 같은 말로 그 성공을 평가절하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질투심이나 경쟁의식이 생겼을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하지는 말라. 질투심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것을 친구에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대신 친구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 질투심을 억누르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친구의 좋은 일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보라.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기쁜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또한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라.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 남과 비교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친구에게 질투심을 표현하는 대신 그 친구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보라.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지혜가 있는지 배워보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지켜봤을 것이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 각자의 삶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간다. 친구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 40년의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때로는 갈등도 겪으면서 쌓아온 소중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한순간의 실수로 망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40년 지기 친구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서로의 꿈과 좌절을 알고 있는 사람, 서로의 가족사를 함께 지켜본 사람, 이런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말해도 되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정약용이 말했듯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야 한다.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 하는 마음이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무슨 일이 생겨도 변치 않을 우정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숨겨야 할 것을 숨기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라. 그때 비로소 40년 우정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라고 강조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참아야 한다. 그때 우정도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40년 지기 친구라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다. 그 축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그 소중한 친구와 더 오랫동안, 더 아름답게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